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이 전문가들이 이 거리에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숭실대 법대 교수님이십니다. 예, 아주 토론회에서 외세에 보이지만 토론회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활동하시는 숭실대 법대 교수님 이사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입니다. 2015년도 2015 교육 개정이 이제 발표됐던 것이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7년 만에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안에는 그 전에 2015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 기술 가정 부분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이혼한 가정 또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동성 동거, 정자 기증, 난자 기증에 의한 비혼 출산, 동성 혼인, 다자 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 몇 년 전이죠. 한 5, 6년 전에 남미의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3인 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에 국한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뉴욕주 하급심 법원에서 성인 3인이 거주하는 그 월세방인데 그 퇴거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3인의 그 남성을 가족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한 것이 7년 전인데 이 7년 사이에 3인 가족 결합을 이제 인정하는 이제 하급심이지만 주 하급심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동성 커플,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 간 동거 이 부분은 대한민국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에서는 일부 일처의 혼인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독신인 한 사람이 정자 기증 또는 난자 기증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의료 생식 기술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출산을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주장하고 또 이것을 존중하라고 교과서 개정을 도입하게 되면 동성 간 동거하는 커플들이죠. 이 사람들도 손쉽게 자녀 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원하는 때 정자 기증 또는 난자 기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러한 이제 비혼 이제 기증에 의한 비혼 출산의 문제점들은 외국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자 기증의 경우 한 기증 남성이 이제 그 정자를 기증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출생한 사람들은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은 아빠가 누구인지를 이제 사실 모르게 했는데 이거를 추적해서 알게 되는 경우 자기와 비슷한 정자를 가진 그러니까 이복 형제, 이복 자매들이 이제 작게는 서너 명, 많게는 수십 명씩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들 간에 혹시 혼인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 유전학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한 예로는 직업과 출신 대학을 속이고 정자를 판매해서 이를 인해서 이제 수정을 받아서 출생했던 한 이제 불임 부부죠. 불임 부부가 이 자녀를 출생하고 나와서 그 대가를 지급했던 그 정자 기증자의 실제 모습과 선전했던 그 정자 판매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은 출생하게 될 아이의 정신적 문제나 정자난자 기증을 통한 비혼 출산 또는 대리모 출산으로 몰고 올 수 있는 자녀들의 인간성 상실과 소위 다양한 가족 형태가 몰고 올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고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 부분에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의 한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데, 성소수자는 내면적으로 가리키는 바에서는 내면적인 이제 마음의 상태라고 이제 가르치면서, 실제로 성소수자의 내용들은 그쪽에서 이제 실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태를 넘어 동성 간 성적 행위나 법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로 스스로 활동하는, 즉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형태로 법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이제 반대의 성별로 활동하는 것들을 존중하라고, 또는 이것을 다양한 형태의 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모두의 주장들을 다 실어놓고 이것을 다 함께 열린 모습으로 토론할 수 있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학생 인권 조례가 이미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대 금지, 이것을 이제 혐오 금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혐오 금지 또는 차별 금지의 형태로 반대를 금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우 내에서 토론을 하면서 반대의 취지를 언급했을 때 혐오고 차별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정 2022 개정 도덕 부분에서는 성평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평등은 이제 양성평등과는 달리 남녀 이외의 성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3의 성이 공식적으로 현재 일부 교과서에서도 이제 조금씩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공식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는 학교에서 고교생이 남녀 성별만 존재한다고 선생님한테 계속 주장하다가 무기정학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혐오로 보고 비판을 차별로 보는 젠더 편향적 시각은 외국에서도 손쉽게 교육과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금지의 대상으로 성소수자를 놓게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편향적인 어떤 관점들은 우리 사회 정상적인 어떤 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의 보건 부분, 성과 재생산 권리, 재생산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대의 임신, 출산,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이죠. 그 다음 피임과 낙태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대들에게도 혼인과 연계되지 않고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생명 탄생의 소중함과 이런 책임감에 대해서 그걸 연계하지 않은 상태로 피임의 형태로 안전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하는 재생산권은 소위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그 어떤 이론에서 이제 도입되고 있는,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외국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실제로 하는 외국의 10대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는, 절제하는 10대들보다 우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 보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교 시절 성관계를 했다고 대답한 10대들의 3분의 2가 그런 행동을 후회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성관계를 자제하는 10대들이 실제 성관계를 한 10대들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에 대한 권리는 성 정체성,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성 정체성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춘기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해서 실제로 자신의 성별, 생물학적 성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성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면 성 전환 수술까지도 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치료가 기대대로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이 호르몬 억제제를 투입하게 되면 뇌기능 성숙을 방해할 수 있고, 심각하면 뇌부종이나 실명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임에도 이를 가르쳐주지 않고 권리라고,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권리다,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10대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영국의 국영 젠더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성호르몬 투여를 해와서 10년 동안 33배 성전환의 어떤 그런 치료를 이제 했다고, 이렇게 뭐 성전환자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2023년부터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0명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성전환 시술 문제로 이 클리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한 이유가 돼서 이 클리닉이 이제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7년도 좀 오래된 여론조사, 미국에서 한 여론조사는 졸업하기 전 12학년이라고 하는 고3 학생들이 성교육이 절제를 가르쳐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93%가 응답했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실제로 했던 응답자들 중에는 3분의 2가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2040년,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볼 때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를 책임질 지금 10대들이 이러한 성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젠더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의 부작용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좋다고 장려하는 식의 어떤 교육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은 향후에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10대들은 이러한 교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인 리더십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고 절제할 수 있는 성교육을 해야 되고, 이것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개정안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100년 대계를 차근차근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